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0세 넷째를 맞은 신경과 전문의 윤재호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70여 년간 뇌질환과 치매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도 정신이 또렷하고 기억력이 선명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60살 즈음부터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제가 평생 치료해왔던 그 병들이 저에게도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뇌의 노화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돌아가신 아내 박영희가 끓여주던 보리차를 직접 내려 마시면서 저는 60년 전 의대 졸업식 때 친구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드신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말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찾느라 헤매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70여 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 3분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죽어가던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는지, 그리고 80대 할머니가 어떻게 20대의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기적 같은 변화들, 그리고 최신 뇌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발견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봄 제 진료실에 79세의 이정순 할머니가 딸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손주 이름도 까먹고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갔다가 집에 연기가 가득 찬 걸 발견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정순 할머니의 딸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밥 먹은 일을 10번도 넘게 물어보시고 며칠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언제 집에 오시냐고 계속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순 할머니가 길을 잃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일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집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헤매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정순 할머니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간이 정신상태검사 점수가 22점으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빛에는 아직 또렷한 의식이 남아 있었고 손동작도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순 할머니께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3분씩 할 수 있는 간단한 뇌 운동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순 할머니도 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제가 알려드린 운동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으로 하나부터 100까지 세는 것, 신문을 읽으면서 단어를 거꾸로 말해보는 것,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정순 할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주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40년 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성함까지 떠올리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8주 정순 할머니가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손주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줄거리를 다 기억하면서요. 어제는 손주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예전 할머니 같다고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의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는 22점에서 27점으로 5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약 4년간의 인지저하를 예방한 것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순 할머니의 변화가 단순히 기억력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투에 자신감이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으셨습니다. 집안일도 다시 하시기 시작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순 할머니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최신 뇌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의학계의 정설은 명확했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난 30년간의 연구 결과는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2025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요나스 프리젠 교수팀이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는 의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0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 해마에서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 생성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순한 뇌 훈련만으로도 기억력이 평균 8%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국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기존의 약물 치료만 받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3분간의 간단한 뇌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 운동을 병행한 그룹에서는 인지기능 점수가 평균 12점 향상되었지만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은 단 3점 향상에 그쳤습니다. 이는 무려 4배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뇌가소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도로가 막혔을 때 새로운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런던 대학의 엘리너 맥과이어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기로 유명한 런던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뇌 영상 촬영을 한 결과 경력이 많은 운전기사일수록 해마 후엽이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로 이 연구는 뇌가 사용하는 만큼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스웨덴 연구팀이 밝혀낸 것인데 성인의 해마에서는 매일 약 700개의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고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82세의 강동석 어르신이 처음 제게 오셨을 때 동석 어르신은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잊어버리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혼자 계시기가 너무 위험하다며 요양원 입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꾸준한 뇌 훈련 후 동석 어르신은 혼자서 장을 보고 요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 영상 검사 결과 실제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들이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부위를 우회하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뇌 자극은 해마 영역의 신경세포 생성을 2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면 실제로 뇌가 더 많은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의 송홍준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단핵 RNA 시퀀싱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성인의 뇌에서도 미성숙 뉴런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성체 신경 발생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끝내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에게 어떤 자극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의사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1세의 최영호 어르신이 제게 오신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영호 어르신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는데 오른손 떨림이 심해서 글씨를 쓰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영호 어르신을 만났을 때 어르신은 물 한 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수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어서 식사하는 것조차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부인은 남편이 예전에는 서예를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예전에는 붓글씨로 현판까지 써주던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글씨 잘 쓰기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이름 석자도 못 써요. 저는 영호 어르신께 조금 특이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호 어르신도 가족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데 왼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뇌과학의 원리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면 우뇌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파킨슨병으로 손상된 부위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영호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왼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왼손으로 쓴 글씨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연필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영호 어르신은 좌절감을 느끼시며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꾸준히 격려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뇌는 생각보다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해보세요.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손 글씨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간단한 문장도 왼손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호 어르신의 표정에도 조금씩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영호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시더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른손 떨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제 처음으로 수저를 혼자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 MRI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호 어르신의 뇌에서 지금까지 활동하지 않던 새로운 영역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왼손 훈련이 전체 뇌의 활동을 촉진시켜 파킨슨병으로 손상된 부위를 우회하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뇌의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였습니다.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막힌 도로 대신 새로운 우회로가 뚫린 것과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영호 어르신은 오른손으로 다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왼손으로도 능숙하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양손잡이가 되신 것입니다. 영호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80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뇌는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붓글씨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의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실증적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특별한 치료나 약물 없이 단순한 훈련만으로도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신경가소성의 보상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한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재조직되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나이 때문에, 병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영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70여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뇌 건강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손가락 숫자 세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양손 10개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나부터 100까지 세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운동은 전두엽과 두정엽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숫자를 세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76세의 정미자 할머니는 이 운동을 석 달간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줄거리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기억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손주들이 제게 책 읽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 단어 거꾸로 말하기. 아무 단어나 정하고 그것을 거꾸로 발음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과사로, 나비를 비나로 말하는 식입니다. 이는 언어 중추와 작업 기억을 강화시키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뇌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오감 전부 사용하기.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의식적으로 다른 감각들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꽃을 볼 때는 향기도 맡고 음악을 들을 때는 리듬에 맞춰 손가락도 움직여보는 식입니다. 우리 뇌는 여러 감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보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 것을 함께 할 때 기억도 더 오래 남고 뇌 활동도 증가합니다. 네 번째 단계 손발 교차 운동. 오른손과 왼발, 왼손과 오른발을 교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좌뇌와 우뇌의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뇌의 좌우 반구는 뇌들보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교차 운동을 하면 이 연결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감사호흡법.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감사와 같은 긍정적 감정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89세의 조문석 교수님이었습니다. 문석 교수님은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매주 한 번씩 가보지 않은 지하철역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고 오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셨지만 점차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년 후 문석 교수님은 40년 전 제자들의 이름을 줄줄이 기억해내시며 당시 강의 내용까지 상세히 떠올리셨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곳을 가보니까 머리가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보리차를 우리면서 어제 만난 환자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진료 중에는 환자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손으로 메모를 하는 이중 과제를 수행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디지털 인지훈련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평균 연령 79세 어르신들이 12주간 인지훈련을 받은 결과 인지 수준이 평균 4.5점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간이 정신상태검사 2.6점 상승과 동일한 효과로 약 4년간의 인지 저하를 방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재미있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이 어떻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나눈 소중한 기억들이 제 뇌를 지켜준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영희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의과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영희는 간호대학 학생이었고 병원 실습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환자분께 따뜻하게 말을 걸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의 그 따뜻한 목소리와 환한 미소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영희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저도 더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결혼 후 영희는 제가 늦은 밤까지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쳐있을 때면 항상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주었습니다. 그 보리차를 마시며 영희와 나누었던 대화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뇌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희와 함께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영희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희가 들려주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도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선생님이 치료해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제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경험을 언어로 정리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했을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영희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마지막 2년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시기가 제 뇌 건강에는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희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 제가 온갖 방법을 동원했거든요. 매일 저녁 영희와 함께 옛 사진을 보며 그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희가 기억하지 못해서 슬펐지만 점차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억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희야, 이 사진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여행 갔던 제주도에서 찍은 거야. 그때 내가 바다를 보고 너무 좋아했잖아. 영희가 제 이름을 잊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윤재호이고 당신은 박영희입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영희를 위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정체성도 더욱 확고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영희가 음식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는 함께 요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습니다. 이건 당근이야.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당근 볶음 만들어보자. 이런 활동들이 모두 제 뇌에는 복합적인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희가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보리차를 우리며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희가 내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나는 절대 그 기억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뇌 건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영희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항상 제가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매일 아침 영희의 사진에 인사를 드리고 그날 만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일종의 뇌운동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현재와 연결시키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뇌의 모든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이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까지 환자들의 이름과 병력을 다 기억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것은 환자 한 분 한 분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감정과 결합된 기억은 해마와 편도체에 더욱 깊이 저장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적 경험은 장기 강화 현상을 통해 시냅스 연결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영희와 함께 보낸 60여 년의 세월 동안 매일 나눈 대화,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서로를 돌보며 쌓아온 추억들이 모두 제 뇌의 견고한 기억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사진을 보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결론.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뇌 건강의 비밀을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8주 만에 손주 이름을 되찾았던 기적, 영우 어르신이 죽었던 뇌세포를 다시 살려낸 놀라운 변화, 그리고 제가 100세를 넘어서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유까지 말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뇌의 노화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들이 이를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처럼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일 700개의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매일 3분씩 투자하는 작은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손가락 숫자 세기, 단어 거꾸로 말하기, 오감을 모두 사용하기, 손발 교차 운동, 감사, 호흡법 등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단순한 뇌 훈련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4배나 향상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성인들의 기억력이 8%나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의 해마가 더 큰 것처럼 우리의 뇌는 사용하는 만큼 발달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규칙적인 뇌 자극은 신경세포 생성을 2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영희가 끓여주던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뇌 운동 시간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현재의 감정을 느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서 제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든 산책을 하는 시간이든 책을 읽는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온전히 집중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지만 꾸준히 자극을 주면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이든 90이든 100세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금도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계십니다. 영우 어르신은 양손으로 서예를 즐기고 계시죠. 문석 교수님은 새로운 지하철역 탐험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의 송홍준 교수팀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성인의 뇌에는 평생에 걸쳐 미성숙 뉴런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 가소성의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손상된 부위를 우회하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100세를 넘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젊은 의사들로부터 최신 의학 지식을 배우고 환자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뇌도 늙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 인지훈련 연구 결과도 희망적입니다. 인지 수준이 평균 4.5점 향상되어 약 4년간의 인지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희가 자주 하던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을 소중히 하세요.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감정과 결합된 기억은 해마와 편도체에 더욱 깊이 저장되어 평생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건강의 적이지만 사랑과 감사는 뇌 건강의 친구입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신경세포 생성을 억제하지만 긍정적 감정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뇌 건강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이 어떻게 신경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뇌의 노화를 어떻게 막아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